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역시도 몇몇 찝어드린 알트 되게 잘 가고 있죠. 또 찝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시황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동평균선을 딱 지지해주면서 67,000까지 빠르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좀 조정 살짝 줬다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운전수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73,000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리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월 13일과 5월 1일이나 이런 자리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 형제들, 비트코인 캐시도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애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RWA 메타, 폴리메시 잘 오르고 있고, 크레딧도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그 다음에 그 디핀 이런 거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잘 하고 있으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도 슬슬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더 왜 이렇게 약하냐 그랬다가 지금은 점점 이더가 좀 빨리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좋은 건 뭐냐면 거래 대금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점에서 오른 거를 계산해보면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한 뭐 8%, 9%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 관심이 없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횡보를 하면서 빠르게 돌파하는 것도 좋지만 횡보를 하면서 가격을 천천히 회복시킨 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아놓고 한 번에 빵 가면 개미들이 못 타요. 개미들이 못하기 때문에 뭘 기다리냐면 조정을 기다리는데, 이번 박스권이 만약에 끝나면 저는 진짜 8만, 9만 이런 데는 진짜 다이렉트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뻗는 그림이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타면은 조정 좀 준 다음에 이거 이후부터는 여기서 한 더 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진짜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동평균선의 그 눌림목을 형성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하고 비트 형제나 이런 애들 좀 보라고 그랬는데, 일단 비트 형제들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일단은 도미넌스가 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RSI가 65입니다. 근데 63이에요.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주봉이 이 고점을 뚫었을 때 RSI가 넘었는데 주봉 마감 때 꼬리가 생기면서 RSI가 낮아져가지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걸 찍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요, 다이버전스 고점을 낮추기 위해서 도미넌스 고점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크게 한 58%에서 한 60%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서 60%까지 가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알트가 진짜 너무 못 가는데 싶을 수는, 근데 그게 뭐다? 이 저점은 이미 형성된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알트를 천천히 먹어가는 건 되게 좋지만,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보다 못 오르는 건 진짜 너무 수치다, 그리고 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계속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승 사이클의 한복판에 있다. 시가총액은 실현총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약 2년 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되면 강세 사이클은 2025년 4월에 끝날 수 있다.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또 가져왔어요. 중요해서 일단 우리는 이걸로 맞추면 돼요. 11월에서 12월 여기로 일단 세팅을 맞춰놓고, 우리가 포커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볼 때는 반드시 저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 그래서 2025년 4월이라 그러니까 뭐 한 2024년 11월 12월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갔더니 생각보다 뭐 개미들이 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도미넌스가 별로 안 낮아졌다거나, 그래서 알트가 좀 덜 오른 것 같다거나,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겠다 하면서 2025년으로 넘기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조금씩 보수적으로 봤다가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하는 기간을. 그래서 그렇게만 맞춰나가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개미들이 안 들어오고 다 떠난 거 진짜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로우 마켓 캡이나 하이 마켓 캡 이런 것들 봤을 때 로우 마켓 캡이 올라갈 때 쫙 올라갔다가 쫙 조정됐다가 쫙 가는 게 이제 저번 상승장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게 일단 제 생각에는 EI하고 RWA하고 그다음 뭐 FIN 이런 애들이 처음에는 여기 오르는데 기여를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메인 섹터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 섹터들 뭐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포물선의 형태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정말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2017년의 사이클을 따르면 이때는 되게 포물선 가격이 가파르잖아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의 상승장 막바지에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기 때문에 2011년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서 빨리 좀 끝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포물선을 그렸을 때 이번에 목표가가 뭐 19만 20만 달러를 보고 있다 하는데 일단 우리도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만에서 17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12만 정도까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지금 여기서 거의 2배잖아요. 12만을 봐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2배가 오르면 알트는 어떻게 오를까 이런 걸 또 생각하면 좋겠죠. 왜냐면 이 비트가 여기가 15,000달러 부근에서 7만 3천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니까 이 기간 동안 알트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비트가 오른 거 대비.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별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비트코인 SOPR이라는 거 완료 2개월 소요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건전한 리테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물량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손바뀜을 항상 하면서 가는데 여기서 다시 손바뀜을 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OPR의 단위가 조금 높아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SOPR 형성된 거랑 비슷한 수치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매크로 사이클이 다른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얘가 지금 나스닥보다 못 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요즘 별로잖아요. 나스닥이랑 이런 애들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그걸 아웃퍼폼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뚫고 더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에다가 이제 유입이 다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유출하면서 사람들의 겁을 줬지만 다시 대놓고 유입을 함에도 업비트의 거래 대금은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미털기예요. 월가 애들은 진짜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랜 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당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심 잡아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오히려 들고 가는 사람이 나중에 되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좀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잃는 경향이 있는데 하락을 할 때 하락이나 조정에 잃는 경향은 있지만 수익률 극대화하기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항상 수익률을 극대화하길 원하면서 리스크는 절대 짊어지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듯이 그냥 스윙하는 포지션으로 가서 리스크를 좀 덜 짊어지되 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겠다라는 걸 좀 전제로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둘 다를 뭔가 취하겠다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성향일 거면 내 욕심이 정말 그득그득하다면 그럼 어느 정도의 그 물림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내가 똑같이 물려도 어느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지점들이 요때랑 요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잡는 건 괜찮은데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계속 받았다가 이런 데서 손절하고 여기서 또 개미 털리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은 이러한 무빙을 되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성을 잡고 매매를 해야 돼요. 올라도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실현손익에 대한 부분인데 항상 이 선을 터치하면 끝났던 것 같아요, 장이. 근데 얘가 지금 터치를 하려면 아직 구간이 남아있고 2025년까지 가면 이게 이제 15만을 그었을 때는 여긴데 한 뭐 19만, 20만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걸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걸리는 게 딱 터치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꼬리를 더 주고 내려가더라. 뭔가 볼린저 밴드를 살짝 뚫듯이 가더라.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진짜 20만 달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항상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이 불플래그 패턴. 제가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던 패턴인데 이제는 뭔가 불플래그 같아 보이죠? 왜? 비트코인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불플래그 패턴을 여전히 믿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 비트코인 ETF 보유 기관이 1900곳이 넘었다. 그래서 그들의 포폴 비중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0.6%로 집계됐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캐시우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2021년 12월 10일인데 이때가 그냥 비트코인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11월 달에 고점이었으니까. 근데 기관 수요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더 오른다. 그쵸? 50만 달러. 근데 몇 퍼센트? 암호화폐 비율을 자산 배분해서 5%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 더 오르는데, 이때 가격을 우리가 보면요 50만 달러 더 오른다는 소리였거든요. 12월 10일인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인데 한 4만 5천 대나 4만 대로 잡아도 그럼 55 이런 거 간다는 거. 아, 저는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왜냐면 제가 계속 건데 이번 장이 여러분들 하락장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 하락장 끝났을 때 저점에서는 반드시 비트코인 잡아야 될 때는 진짜 매물이 없어요. 거래소에 점점 매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만 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금을 재택하듯이. 금을 정말 금괴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ETF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ETF가 더 많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금괴를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골드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는 이유가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이 되더라도 비과세 영역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우리가 건물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뭐 이걸로 생활비 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는 수익률보다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수익률 그 다음에 월세하는 그쵸 수익률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그럼 비과세 영역만 가지고 1년 동안 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나중에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뭐 말도 안 돼 그러는데 얘가 나중에 됐을 때 진짜 50만 달러를 가고 정말 100만 달러를 가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부가 쏠려 있어요. 전체 비트코인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지갑수를 계산해봤을 때 전체 지갑수 대비해서 이제 1%대로 줄었거든요. 1.88%인가 그래요. 원래 2%가 넘었는데 점점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2%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희소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상방이 계속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금고에 나중에 하드월렛이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좀 재밌는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상상으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실현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도미넌스가 그쵸? 알트가 더 많은 아웃퍼폼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음 상승장 사이클까지는 항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번 장이 끝났을 때 닷컴 버블과 같이 웬만한 알트를 다 망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정말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도미넌스가 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하고 중기적인 관점도 중요하고 멀리 보는 관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멀리 보는 관점을 먼저 정하고 역순으로 항상 계획을 짜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뷰를 볼 때도 시황을 볼 때도 그렇게 봐주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도 어느 순간 131.6억 달러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공급량의 1%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탈중앙화를 생각해서 뭘 하고 점점 그게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장을 장악해 나갈 거다. 그리고 채굴도 채굴업체 피닉스 그룹의 1분기 수익이 전년비 166%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순이익 6,62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점점 양극화될 거예요. 채굴도 반감기가 되면요 점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이걸 감당 가능한 규모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굴장을 큰 채굴장들을 운영하는 애들은. 근데 군소 채굴장을 운영하는 애들은 점점 더 채굴의 채산성이 안 나오면서 문을 닫겠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점점 가져가는 거. 이걸 또 이제 미국에서 파운드리 애들이 가져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점점 미국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정말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되게 막 강국이네 뭐네 했지만 점점 미국으로 가는 것 같고 이런 걸 뺏어가는 과정을 참 제가 5년 6년 정도 코인 하면서 보니까 진짜 악랄하다 애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코인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 일요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